자, 일단 우리가 조경 설계에서 많이 나오는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요. 설계 도면의 작성 시 사용되어지는 선이라든가 뭐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작성 시 사용되어지는 뭐 도구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꼭 매번 뭐 이렇게 그 설계에서 많이 던지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 조경 설계 앞부분의 이 문제들은 주로 그런 조경 설계의 기본 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도면 작성 시 우리가 부지 경계선이나 단면 절단선에 주로 사용하는 선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선의 종류는 꼭 여러분들이 선의 종류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주 속속들이 자꾸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뭐 설계를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살짝 꽈서 나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설계 그 기초에서 선의 종류가 가장 많이 문제에 다루어진다. 선 그리기라든가 선의 종류라든가. 그래서 그 굵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에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윤곽선, 보이는 부분, 이게 굵은 실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선 혹은 요즘 점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즘 파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선은 보이지 않는 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일단 실선은 어쨌든 간 보이는 선을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선, 파선은 보이지 않는 선을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선 말고 이제 1.3선은 그죠? 선의 이렇게 세선, 이거는 중심축이나 대칭축 이런 절단한 위치의 경계선 이런 걸 표시할 때 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는 실선, 같은 실선인데 굵은 실선은 이제 그 물체에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경계를 절단선을 나타내는 선이라면, 가는 선은 설명하거나 보조선일 때 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지 경계선이나 단면 절단선에 이용하는 선은 그러면 1.3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긋기. 선긋기도 뭐 매번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도형 선긋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그러면 선긋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과 통일성이고,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건 같은 힘, 같은 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선. 그게 이제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이 고르게 되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라 항상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연필을 회전시키면서 진행한다. 이제 요것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고, 같은 목적의 선을 그을 때 굵기와 진하기는 같아야 되고, 통일성과 일관성 때문에 그렇죠. 선은 아래에서 위로 그어야 되고 좌에서 우로 그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선을 아래에서 위로 긋고 좌에서 우로 긋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선에서 보조선이나 설명선에 글씨를 쓸 때도 똑같아요.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그죠? 연필은 45도 이상을 유지하고, 선의 연결과 교차 부분이 이렇게 그을 때는 여기가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여기를 긋고 여기가 또 띄고 이런 것 다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긋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제도에서 이것도 이제 선에 관한 얘기나 뭐 그 이제 제도 설계 기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치수 보조선은 실선 혹은 세선으로 치수선을 긋기 위해 도형 바깥으로 인출한다. 우리가 도형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해서, 그죠? 쓰고 있죠. 단위는 밀리미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뭐 센티미터를 사용해야 될 때는 특별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표제라는 도면의 좌측도는 하단이 아니라 표제라는 우측 부분, 그죠?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도면의 우측 부분에 쓴다. 하단부에 위치하는 건 맞고,
거기에 뭐 공사명이라든가 도면명이라든가 축적, 뭐 설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 제도 일자 등이 기입이 되겠죠. 방위와 축적은 좌측 하단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다. 뭐 너무나 뭐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려고 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도 사항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꼭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고, 제도용 기구에 대한 설명도 꼭 이렇게 이제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제도용 기구는 이제 제도용 기구라 하면 뭐 사용되는 연필 종류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각도계, 뭐 자, 템플릿 이런 축척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연필 EH 연필은 단면 외형선을 긋거나 문자를 써넣기 위해 굵은 선으로 적당하다. H라는 건 하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단단하고 흐리다. 그다음에 블랙 B는 이제 무르고 진하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단단하고 흐리고 B에도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무르고 더 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굵은 선은 이제 그 EH보다는 B 연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연필은 HB가 B보다 더 단단하고 흐리다. 이제 H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원형 템플릿은 수목 표시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상박 숙적자는 길이를 재거나 길이를 줄이는데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용 기구에 대한 것들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삼각자, 특히 우리가 삼각자의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질문 많이 합니다. 또 문제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철근에 대한 이제 요 숫자인데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는 디아미터, 그래서 이제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름이 10mm고, 그 다음에 그 철근의 간격은 300mm로 배근을 해라, 이런 뜻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들은 뭐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파이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철근의 파이 직경이 10mm다. 그래서 원형 철근을 얘기할 때 요 파이하고 숫자를 쓰면 요거는 원형의 철근이고 그 원형 철근의 직경이 10mm구나. 그럴 때는 파이 10, 뭐 파이 뭐 20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디아미터란 단어가 딱 나오면 철근의 지름과 함께 배근하는 간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도 이제 그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도에서 선의 종류 중 가는 실선의 용도로 틀린 것은 한 번 더 넣었는데요. 문제를 굳이 뭐 2번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한 번 더 넣었어요. 치수선, 지시선, 인출선, 물체의 숨은선. 가는 선의 종류. 우리가 이제 실선을 할 때 굵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윤곽선 이런 건데, 가는 실선은 이제 0.2mm, 그죠? 0.2mm 이하의 이제 실선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설명선, 그죠? 치수 보조선, 지시선, 단면선, 단면의 표시, 단면선이 아니라 단면을 이렇게 표시할 때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체의 숨은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1.3선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선은 파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파선이고, 물체의 중심축은 이제 1.3선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하는 숨은 선은 우리가 파선, 점선을 쓴다. 그러니까 점선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선이고, 어쨌든 숨어 있는 선이고, 가상선이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점점점점 찍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도용 삼각자 한 쌍이 있다. 보통 우리가 삼각자 한 쌍을 이제 이용해서 그 작도를 할 때 뭐 삼각자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거잖아요. 45도, 45도. 이거 좀 더 길어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길이가 같아야 이게 이제 똑같이 45, 4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좀 더 길고 짧으면 이제 여기가 90도, 60도, 30도 이렇게 되죠. 90도, 여기 45도, 45도. 보통 이제 우리가 나오는 삼각자가 이렇게 해서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작도할 수 없는 각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45도는 요 45도
자가 있으니까 이걸로 각을 딱 하면 되죠. 그 다음에 75도 각도는 요 75하고 요 30을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75도 각도가 되니까 75도 각도도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요렇게 맞붙이면 여기가 75도 각도가 얘를 요렇게 엎으면 그 다음에 95도 각도는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5도 각도 같은 경우에는 그 180도 평행선에서 45도, 30도를 사용하면 그게 이제 105도 각도가 되겠죠. 쭉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105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각도는 이제 여기서 95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자 한 쌍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작도할 수 있는 각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삼각자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이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응용해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각도기를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어느 각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설계 도면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면도, 이제 인면도, 뭐 단면도, 투시도 뭐 이런 것들인데, 투시도는 설계 내용을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절단한 면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깊이가 있게 하나의 화면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평면도 위에서 수직 투영된 모양을 일정한 축척으로 나타내는 도면으로 2차원적이며 입체감이 없는 평면이다. 인면도는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평면도보다 축적을 크게 한다. 평면도와 인면도는 같은 축적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요게 뭐 그 외 인면도를 설명하는 말은 다 맞아요. 평면도가 같아도 인면도를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지하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 시공을 위한 상세한 설계다. 시방서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 시방서, 그래서 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 놓은 뭐 도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에 보통 우리가 이제 시방서에 쓰이지 않는 설명은 이런 것도 가끔 질문에 물어요. 그러면 뭐 공사에 쓰이는 재료라든가 설비라든가 시공 체계라든가 시공 기준이라든가 뭐 시공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설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어떤 예로 드러났으면 그게 이제 시공을 위한 상세한 설계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이 문제도 뭐 한 해에 어떤 때는 보면 뭐 두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조경 설계, 투시도에 쓰이는 명칭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투시도는 꼭 문제가 나오는 거는 투시도를 그릴 때 그 명칭 있잖아요. 예, 그 하면이라는 PP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P에 정해지는 눈높이 시점이 가는 눈높이의 호리전탈 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니시 포인트라 해서 이제 그 눈의 그 시점, 그죠?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이제 맺혀지는 소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서 있는 그 지면을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HL은 호리젠탈 라인이라 해서 눈의 중심을 통한 선으로 눈의 높이를 나타낸다. 맞죠. 그 다음에 VP는 베니시 포인트로 소점이라고 얘기했고 PP는 시점이 아니라 화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화면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림을 비춰보는 면이죠. 그 다음에 GL은 그라운드 라인, 눈을 중심으로 통한 선으로 눈의 높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서 있는 기선 혹은 지반선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지면 그라운드 라인이 돼 있는 거고, 예, 그라운드 라인에 이제 요게 이제 그라운드 라인 선이 되는 거고, 이게 지면이면 그라운드 라인이 요 화면에 요 직각으로 이 지면에 이
마주 닿는 선, 이게 이제 지의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거고, 사람의 눈의 시점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시점에 마주치는 이 라인이 호리젠탈 라인이고, 여기에 이제 눈이 보는 이제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를 갖다 VC, 시중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시중심 축이다. 그래서 VAC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화면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여기는 뭐 직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조경 시공 도면 할 때 재료 있잖아요. 재료에 대한 표기에 대한 것들은 주로 이제 재료 표기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설물 기호도 가끔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면 기호. 이런 건 지금 단면 기호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단면 기호. 단면 기호. 보통 뭐 조경 시설물 기호 뭐 정자라든가 뭐 벤치라든가 뭐 이렇게 몇 가지 그 운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단면 기호를 많이 물었던 것 같고, 매년 묻는 게 요인지 잡석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중 잡석 따짐으로 옳은 것은, 잡석 따짐은 이렇게 있으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마치 그려진 것 같은, 이쪽도 반대로 이게 이제 잡석 따짐인데, 이제 그렇죠. 이제 1번은 철제고, 2번은 집안이고, 잡석 따짐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석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석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인이 들어간 게 점이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때는 뭐 테라코타 뭐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단면 기호, 예, 요런 것들. 근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물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목재가 될 거고. 자, 다음 설계서 작성 순서가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설계서 순서 작성은 이제 설계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방서가 있고, 특별 시방서가 있고, 내역서가 있고, 이게 그냥 순서예요. 이거 어떻게 작성 순서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서에는 그 다음에 목차가 들어가고, 목차 다음에 설계 설명서가 들어가고, 일반 시방서가 들어가고, 특별 시방서, 내역서 이렇게 들어가죠. 내역서 전에는 뭐 예정 공정표, 동원 인원 계획표, 그 다음에 내역서 다음에는 일이 대가표, 자재표, 잡비 계산서, 수량 계산서, 설계 도면, 설계 지침서, 산출 기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이제 설계 작성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또 문제에 나오니까. 지금 제가 12번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투상도에 제3각법을 쓴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3각법을 쓰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각법을 쓰죠. 그래서 1각법에 의한 투상도 그리기는 잘 묻지 않고요. 항상 제3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쓸모 있는 걸 하나라도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각은 굳이 여러분 공부하지 마시고 제3각 정투상도의 평면도, 정면도, 아니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배면도냐,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기사 시험에는 꼭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투상도에 평면도나 정면도를 주고 측면도를 구하라든가, 측면도와 정면도를 주고 평면도를 찾으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게 평면도고, 밑에 있는 게 정면도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측면도는 우측에 그리고 좌측면도는 좌측에 그려요. 이게 제3각법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를 이제 찾으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거는 도형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도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면도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가 이런 형태면 지금 보여지는 우측면도는 뭐냐? 이거의 도형은 실제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정면도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우측 면도는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는 어떻게 보면은 고르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한번 내봤고요. 하나를 더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2개밖에 다루고 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쳐보거나 또 이 정투상도의 삼각법의 이 이렇게 정면도,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는 잘 안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꾸 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는 거는 뭐냐면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주고 평면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정면도로 봤을 때 2개의 면이 보이면서 한쪽에 삼각형이 보이는 거고 우측면도도 2개의 면이 보이면서 한쪽에 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그 얘기예요. 위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보는 이제 그림은 결국에는 정면도의 한 면이 보일 거고, 그죠? 이렇게 지금 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꺾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면이 꺾어졌다는 것은 한 면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2면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윗면이 있고, 정면도에 한 면이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세워진 인면이 아니라 이렇게 각이 있는 면이구나. 이렇게 보면 옆면의 이 각을 보면 이게 지금 각으로 세워진 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면이 보이냐면 이제 평면에서 내려본 평면이 하나 있고 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누워진. 그리고 우측면도도 45도의 각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우측면도에 비스듬한 각도의 면이 하나가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과 그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 면 하나 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거하고 얘가 위에서 평면도로 보이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4개의 사각형이 있는 그림이 답이 되겠습니다.